어쨌든 오늘은 전위 및 전위경사도를 다시 한번 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게 우리 주제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CGV니까 콜롱의 법칙, 가우스의 법칙, 그리고 포텐셜. 이게 이제 세 가지 주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위 및 전위경사도가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원점에 놓인 점주나 Q가 있어요. 그럼 그것에 의한 공간의 이매점, 자유공간이죠. 그러니까 원점에 점전화만 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자유공간, 텅 빈 공간의 이매점 P점,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텅 빈 공간 P점에서 느껴지는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왜 R 제곱이냐 하면 원점에 Q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QAR이에요. 물론 잠정적인 가정은 Q라는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Q라는 값이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원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원점에 놓인 Q, 여기 Q라는 전하가 결국은 이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무연아, 재밌게 한번 얘기해봐. 이 전기장의 세기의 그 주체는 누구예요? 기준은? 플러스 1쿨롱이죠. 플러스 1쿨롱이에요. 그러면 이게 Q가 0보다 크다 그런다면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요? 밀쳐내겠죠. 밀쳐내는 힘이라고 이제 우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Q라는 전하의 극성에 따라서 이게 청력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전하라면 인력이 작용하는 거라고요. 근데 청력이라고 해야 이제 정리하기가 좋으니까 청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렇게 밀쳐내는 여기 P점이 있다 그러면 P점에서 이런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밀쳐내는 힘. 왜냐하면 Q도 플러스 전하고 1쿨롱도 플러스 전하니까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고요. 맞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지구가 여기 있다면, 지구도 이제 우주에서 볼 땐 점 질량이라고요. 지구가 있다 그런다면 이 지구하고 우주에 있는 물체에서 바라다 봤을 때 요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죠.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극성이 같을 때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뭐가 느껴져요? 반대네 그거죠. 여기는 같은 질량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데 여기는 반대 극성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이것이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청력이 작용하겠죠. 저런 게 가능해? 가능해요. 이 마이너스 질량을 가진 거지 우주에 존재하는 게 73%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73%인가 63%인가. 그래서 들어봤겠지만 다 잊어버렸겠고 관심이 없겠지만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블랙 물질, 뭐라고 하더라? 암흑 물질. 그게 질량이 0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질량이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해서 지금도 우주는 어떻게 된다? 팽창하고 있어요. 그걸 최근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는 같은 극성의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구라고 그런다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물체는 뭐 아무 물질 가지고는 우리 실험 같은 거 못 하니까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량이 이렇게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져요. 우선 그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높은 에너지에 있던 물체가 요 낮은 에너지에 있는 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에서부터 낮은 에너지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쿨롱이 요 자리에 있던 것이 요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점의 위치 에너지가 높겠어요? 아니면 요 점의 위치 에너지가 높겠어요? 여기가 높겠죠. 그러니까 전하가 있는 쪽에 가까운 쪽이 높은 위치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부터 낮은 위치 에너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세 번째 얘기를 할 텐데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P점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예요. 전기 위치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데로 이게 높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조금 낮이 있고 아이고 이게 낮나? 낮인가 이게? 낮다 할 때 이거에? 맞아요. 야 맞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기는 더 낮이 있다고요. 더 낮.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치 에너지예요. 아까 중력 위치 에너지를 높에서 낮으로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듯이 플러스 1쿨롱짜리 테스트 전하는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이때는 전기 위치 에너지죠. 이때는 중력 위치 에너지였어요. 중력 위치 에너지랑 똑같이 전기 위치 에너지도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부터 낮은 위치 에너지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예요. 그걸 이제 살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이 P점에서 전기장의 세기에 의한 이것 때문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이제 움직여갈 때 포텐셜 디퍼런스가 얼만큼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전기 위치 에너지인데 이 전기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어디서 가져갈 거냐면 저 무한대에서부터 여기 Q 쿨롱뿐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멀리 떨어진 무한대에서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0이겠죠. 그리고 그걸 레퍼런스로 삼았어요. 레퍼런스로 삼기 때문에 여기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끌고 오기를 P점까지 끌고 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1쿨롱이에요. 1쿨롱짜리를 전기장을 1쿨롱을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이겨내면서 그런 뜻이에요. 이겨내면서 무한대에서부터 현재 위치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 그 점의 전기 위치 에너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맨 바깥은 전기 위치 에너지가 제로. 그 다음에 조금 높아져서 여기 더 낮, 그 다음에 높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요. 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기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 P점까지 지금 끌고 가려는 거예요. 요 P점까지 여기네. P점까지 저 무한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얼마만한 에너지가 높아졌는지 또는 다르게 말하면 자, 우리가 P점 무한대에 있던 1쿨롱짜리를 P점까지 끌고 오려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 끌고 올 수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 안 해주고는 못 끌고 오거든요. 그렇게 공급해 주는 에너지가 뭐냐? 그럴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우리는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이미 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에 R 이랬고, 그 다음에 요것만 좀 자세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미소 변이 길이이지만 여기 AR 성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AR 성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고려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에 대해서는 R 값이 변하는 것만 에너지에, 전기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무연이한테 물어보면 잘 알겠지만 여기 1쿨롱이 있었어요. 여기 1쿨롱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간다. 이러면 에너지를 소비할까요? 아니면 에너지가 방출될까요? 아니면 에너지 전혀 필요 없을까요? 그 겐또 하지 말고 실력껏. 그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위치 에너지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중력장이 있잖아, 뭐야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갔어. 그럼 에너지 소비가 0이지. 같은 에너지 상에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 상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 놈을 무연이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여기 P점이라고 그러면 P점에서 시작해서 엄한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서 PP점이라고 하면 그걸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기장의 세기를 포텐셜을 구하는데 P점에 요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P점에 시작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으면 그때는 전기장의 세기, 전기상의 세기에 반해서 P점에서부터 P점까지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적느냐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한 바퀴 돌았다 그런 얘기.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회로 시간에는 회로를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당연히 0이기 때문에 포텐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0이다 예요. 그게 저거 말하는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민주야, 남 눈치 보지 말고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어디서는 잘 몰라? 이거 회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키르호프의 볼테줄로라고 하는 거예요. 회로를 한 바퀴 돌아가면서 전압강하의 합을 다 더해보면 0이다. 예요. P점에서부터 P점까지 한 바퀴 돌았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볼테지라고요. 볼테지 파미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키르호프의 볼테지 로라고 부른다고요. 회로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부르는 건데 여기서는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일로 가봅시다.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전기장의 세기에 반해서 무한대서부터 P점까지, P점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뭐가 필요한 것이냐 하면 R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만 필요하잖아요. DR만. DL이 DRAR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DRAR이라면 자 봅시다. 요거하고 내적을 하면 그리고 이 내적할 때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저것분에 뭐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여기에 이제 이런 거예요. ABC, AR에 또 AR 내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쓴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누가 썼을까? 무연이는 아니야. 에? 이렇게 쓰지 마세요. 라는 것은 내적의
내줬다면 내줘. 다른 데 쓰지 마세요. 그거 안 써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써가지고 뭐가 내적이지? 어디다 내적 표시한 거지? 내가 한참 찾았잖아. 이렇게 쓰지 마세요. 곱하기는 이때 이 내적 표시랑 같이 쓰지 마세요. 섞어서 쓰지 말라고요. 어쨌든 내적을 하는데 요것만 여기 DR이 아니네. 이게 DL 해야 되겠지. DL 일반화 시켜서 DL이죠. DL 여기 DL처럼 DL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DL은 우리 원주 좌표예요. 이 지금 구면 좌표니까 구면 좌표로 말합시다. DL은 DRAR 플러스 RD 시타 A 시타 플러스 R 사인 시타 DP AP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플러스 표시가 뭐죠? 5어예요. 이거는 5어. 이거는 미소길이기 때문에 동시에 세 방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방향 요거든지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 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요? 요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해했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R제곱이 있고 요거 AR 내적 AR 했으면 1이고 이제 스칼라가 됐죠. 스칼라가 됐고 요거 R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는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R분의 1이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분의 Q에 이렇게 된 것이겠지요. 이게 P인데 P에서의 위치니까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그죠? 자, 미분해 봅시다. 이건 미분하면 R에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승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니까 그걸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서는 R값만 필요하니까 요것이 가지고 있는 R값이 임의의 위치 R이니까 R만큼 떨어진 거니까 R을 포함하게 되면 무한대를 포함하면 얼마예요? 우리 그걸 레퍼런스로 잡아서 전이 0으로 잡은 거라고요. 그건 0이라고요. 그럼 요거 들어간 게 있다면 결과적으로 포텐셜이라는 것은 거리 임의 위치라고 합시다. 임의 위치 벡터 표시를 해서 이거라고 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저게 전기 위치 에너지인 거예요. 이게 전기 위치 에너지. 이게 전기장의 색이 이게 전기 위치 에너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하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의 AR. 전기장의 색은 벡터니까 벡터 힘이니까 방향도 가리키지만 에너지는 방향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 없다고요. 값이 크냐 낮냐 더 낮냐. 그래서 높 에너지 낮 에너지 더 낮 에너지 이렇게만 있다고요. 그래서 높 에너지로부터 항상 낮 에너지로 1쿨롱은 움직여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자 이제 1번 2번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면 3번 전이 경사도라는 건 뭐냐 하면, 전이 경사도라고 했을 때 이 경사도는 영어로 말할 때는 그레디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 저기 어딘가 썼겠지요. 저기 있지. 그레디언이라는 거예요. 그레디언. 경사도가 있으면 이런 산이 있다면, 이게 산이라고 그런다면 경사도가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경사가 얼마나 졌지? 가파른에 이 경사도하고 이 산하고의 경사도는 어느 게 더 높아요? 어느 게 더 세요? 강도가. 이게 세겠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10V이고 이게 100V일 때하고 이게 10V이고 1000V일 때하고 경사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가리켜서 이제 경사도라고 하는데, 그때 경사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전기장의 세기는 포텐셜이 있다면 포텐셜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델 오퍼레이터를 갖다 놓으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것이 스칼라 값인데 요거에 가미됨으로 해서 벡터 값이 되는 겁니다. 벡터 값이 되면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게 결국은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인데 세 방향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벡터로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포텐셜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1쿨롱을 여기다 갖다 놨다고 봅시다. 여기다 갖다 놨다면 1쿨롱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거 묻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 가려고 그럴까? 어차피 낮은 위치 에너지로 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어떻게 갈 건지도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 어떻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런 얘기가 여기에 속해 있어서 여기 낮에서 더 낮으로 가는 것은 이걸로 설명하는 거죠. 낮에서 더 낮, 높에서 낮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감소하는 방향이잖아요.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인데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은 요렇게 된 요 수직으로 된 요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포텐셜 차이는 요거나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요만한 길이에 대한 변화고 요거는 요만한 길이에 대한 변화니까 지금 그림만 봐도 요게 1m라고 하면 요건 루트 2m잖아요. 거리가 더 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변화율이 더 적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증가의 반대 방향이니까 가장 빠르게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의 세기는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수식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써봅시다. 직각좌표계로 써보면 마이너스 델에 해당되는 것은 델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X 방향으로 변화율을 묻고 또 Y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묻고 그리고 Z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방향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세 방향을 다 묻는 겁니다. 세 방향을 다 물어서 이것이 V 이렇게 묻는데 우리 경우에는 이거 중에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면좌표계로 여기다 써야 될 거라고요. 구면좌표계로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에 해당되냐면 자 봅시다. 어디가 버렸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포텐셜이라는 게 뭐의 함수예요? 뭐에서 결정되죠?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R에서 결정되죠. C탑도 아니고 P도 아니라고요. R만 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델 오퍼레이터 중에 분명히 이게 있을 거라고요. DDR에 AR 이게 있을 거라고. 여기 분명히 A 시타 텀도 있고 AP 텀도 있는데 이거에는 변화율이 없을 테고 요것만 변화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되겠죠? 직접적으로 안 해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고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DR이 될 테고 실제적으로는 R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편미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라운드로 그리는 걸 편미분이라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DV DR로 써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R만의 함수니까 상미분으로 써요. 그러면 AR인데 자 이거를 모르고 이거 전기장의 세기는 모르고 포텐셜만 이렇게 구해진 것 그 값이다 그런다면 이거 가지고 저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DV DR이라는 것은 아까 요거
전기장의 세기를 적분했던 거의 역연산이에요. 그 연산 그대로 놔둬. 요거 미분하게 되면 R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요거 잠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자고요. 째려보자고요. 자, 저게 전기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는 건데, 저 전기 위치 에너지가 R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점전화가 되어 있는 그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예요. 그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인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죠. 지금 전기장의 세기는요, R제곱 분의 1이었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 이건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가까울수록 높, 낮, 더 낮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높, 낮, 더 낮인데, 그렇게 되는 것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요것만 구할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렇게 읽을 때는 R 방향으로의 변화율, 증가 변화율, 그렇게 읽는 거예요. R 방향으로의 증가 변화율. 그러면 R 방향으로의 증가 변화율을 구하게 되면, R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Q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R에 마이너스 1쓰니까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취할 거라고요.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요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장의 세기는 이거는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죠. 뭐라고 결과가 드러나냐 하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하고 요거하고를 합하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요. 그럼 여기 있으니까 AR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그죠?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포텐셜을 구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레디언 V로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결정한다 그런다면 당연히 그 값이 나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포텐셜이 왔으니까, 계산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 왜 마이너스 그레디언 V냐라는 것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슬라이드가 좀 복잡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밀하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된다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만, 이제 특정한 경우를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요걸 이해한다면,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전기 위치 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과 그 변화율을 크기로 하되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결과적인 내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과 크기로 전기장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기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위 경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위 경사도. 산이 경사도가 있는 것처럼 전기 위치 에너지도 경사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간단한 그림만 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된 도체가 2개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이제 평평한 거 2개 가지고 매번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Q쿨롱을, 플러스 Q쿨롱을 10개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제는 조금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균일하게 분포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Q쿨롱. 근데 왜 플러스 Q쿨롱을 안쪽에만 했냐고요? 왜요? 도체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도체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10쿨롱을 집어넣기만 했는데, 여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유도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이제 하여튼간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된다 그러면, 자,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어떤 거예요? 여기가 낮이죠, 낮. 그러면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부터 낮은 위치 에너지로 결과적으로는 1쿨롱이 힘을 받는다라는 것도 생각해내고, 마이너스 그레디언 V라는 것도 생각해내면
포텐셜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과 크기로 전기장의 세기는 형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기장의 세기를 그냥 전체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뭐하고 같으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플러스 전하에서부터 전속에 나와서 전속하고 전기장의 세기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벡터적으로. 이거잖아요. 전속 밀도라는 것은 입실론 제로의 전기장의 세기 이랬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벡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높낮이라는 그 전기장의 전기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그 다음 그거보다 높은 거. 그거보다 높은 건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이렇게. 그 다음 더 높은 건, 더 낮은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낮은 거죠. 그거보다 낮은 거. 더 낮은 거는 이렇게 될 테고, 가운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포텐셜 분포하고 전기장의 세기가 형성된 모습이에요. 자, 가장 쉬운 거는 사실 이거였었잖아요.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분포되도록 유도가 될 테고 여기가 높이고 여기가 높이고 여기가 낮이라고 한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높에서부터 낮으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감소하는 방향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그건 가장 빠르지 않아요. 가장 빠른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가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니까 이걸 전속으로 설명하자면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높은 위치 에너지고 낮은 위치 에너지라면 요 중간 위치 에너지는 어딜까요?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이 요 중간이 이게 중간 위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100볼트이고 100볼트로 이렇게 등전이면이고 여기가 접지됐으면 0볼트로 등전이면인데 그렇다면 여기 중간은 몇 볼트라고요? 50볼트예요. 자, 이 방이 온통 다 도체로 꾸며져 있어요. 이쪽 벽도 그렇고 저 뒤쪽 벽도 그렇고 여기 벽도 그렇고 여기도 벽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온통 도체로 꾸며져 있는 이 도체로 구성된 이 방에 여러분이 갇혔어요. 근데 이 도체를 1000볼트를 공급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될까요? 통닭이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몽땅 다 1000볼트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도 1000볼트인 거예요. 에? 왜냐하면 높낮이 아니라 다 높이야. 다 높. 그럼 가운데도 높, 다 높이라고요. 그러면 뭐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어떤 거라도 다 거기에 속한 거고 그게 뭐냐면 포텐셜이 전기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데 그 관계는 전위 경사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태로서 된다라는 것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마이너스 그레디언 오브 V라고 읽고 줄여서 쓸 때는 마이너스 그레디언 오브 V라고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마이너스 그레디언 오브 V 이렇게 써도 무연이가 혹시라도 마그레드 V 뭐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혼내세요. 그걸 그렇게 읽는 거 아니고 마이너스 그레디언 오브 V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그레디언 오브 V라고 읽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델 V 그렇게 읽어도 괜찮지만 그거는 약화된 표현이에요. 마이너스 그레디언 V를 저렇게 표현한다. 뭐 갖고 하냐면 요것처럼 델 오퍼레이터를 갖고 변화율을 나타내는 델 오퍼레이터, 벡터 연산자라고 불러요. 벡터 연산자 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구면자 표현이니까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전이경사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와 전이경사도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장의 전기 위치 에너지로부터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전기장의 세기로부터 전기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식, 두 개의 식이 방향이 역방향이니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되겠어요? 안 돼도 이건 되게 만들어야 돼.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제 뭔가 전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은 말짱 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점전화 하나짜리를 가지고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우리가 아마도 두 번째로 결정한 것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공간의 임의점에서 포텐셜은 어떤 거냐면 점전화가 원점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포텐셜은 이렇게 결정된다 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원점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0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원점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R이라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전화라는 게 꼭 원점에만 있으란 법이 없고 하나만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화시킨다면, 그래서 공간의 임의점에서 포텐셜은 똑같아요. 공간의 임의점에서 포텐셜은 4파이 입실론 제로, 이건 일반화시켜야 돼요.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이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소스가 놓여진 점을 우리는 프라임이라고 쓰기로 했죠. 프라임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예. 거리에 반비례하고 Q가 있는데 Q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표현한 게 여기에 있다고 표현한 거죠. 이게 임의점에서의 포텐셜이에요. 임의점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요것과 대비되는 것이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에 AR 이랬는데, 여기로 말하자면 여기 두 개,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Q가 원점에 놓여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에? 근데 임의점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때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되냐면 전기장의 세기, 이것도 이제 임의점, 공간의 임의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풀어가야 될 텐데, 잘 보세요.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에요. 4파이 입실론 제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위치하고 소스가 놓여져 있는 점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일반화 시킨 거예요. 요것처럼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건 원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일반화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걸 보통 이제 뭐라고 쓰냐면 소문자 R로 쓰지 않고, 소문자 R이라는 거는 R 좌표점 그런 뜻이니까 요걸 이제 R 제곱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풀어봐야 요거래니까. 네? 그 다음에 Q는 어디에 있다고요? Q는 여기다가 굳이 쓴다면 R'에 있는 Q에 의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벡터로 표시해야 되겠죠. 어떻게 벡터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에 관계되는 거냐면 R 벡터와 R 프라임 벡터 사이에 요 벡터로 표시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단위 벡터가 되려면 크기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크기가 하나 더 들어가고 요걸 합해서 R 3승이라고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거는 어떤 식을 쓰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거는요. 이거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이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 식인데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1번, 2번에 관계되는 식이고 이제 여기서 보자면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점전화가 여러 개. 점전화가 여러 개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4번이라고 그럽시다. 4번이라고 그런다면 포텐셜이라는 것은 공간의 임의점에서 포텐셜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이라는 데서 알아보고는 있지만 R이라는 것에 R1 프라임 벡터하고 Q의 R1 프라임 벡터 때문에 요거. 그 다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약합시다. N개, 마지막 N개만 쓰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벡터와 똑같은 R 벡터예요. 똑같은 R 벡터와 N번째 소스가 놓여진 점의 거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Q의 첫 번째 전화, N번째 전화의 R의 N의 프라임 이렇게 쓴 거라고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게 그런 의미라고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고 몇 번째고 그럼 그 전하와 지금 전기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려는 위치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거 계산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한 걸 썸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요걸 이해했고 그 다음에 요 Q라는 것이 그냥 점전화 딱 하나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소체적이라든지 이런 체적에 분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Q라는 것이 여기다 쓰겠습니다. Q라는 것은 로 V 델타 V 또는 로 S 델타 S 또는 로 L 델타 L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는 여기다 표현할 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approximately equal. 왜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델타 V라는 소체적이긴 하지만 소체적에서 균일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균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로 V의 거의 균일한 값으로 특정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체적에다가 이게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라는 전하 밀도입니다. 거기다 체적을 곱했으니까 이게 쿨롱이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만 그래봤자 approximation이다. 그런 얘기. approximation. 이거는 최적으로 존재하는 전하라고 하면 이거는 면적으로 존재하는 전하고 이거는 선으로 존재하는 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최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Q 대신에 로 V 델타 V, 로 V 델타 V, 로 V 델타 V. 그러면 이 로 V 델타 V는 다 경우가 다 다른 거예요. 로 V 값도 다른 거고 델타 V도 어떤 거는 조금 더 소체적이고 어떤 건 조금 더 소체적이고 뭐 그렇게 된 것들을 다 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approximation으로 이렇게 썼다고 그런다면 approximation을 equal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잘게 쪼개서 완전히 한 점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이제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배운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적분에 요게 DV로 가는 거고 요게 DV로 가는 거고 요 서메이션이 늘리면 인테그랄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로 가서 최적에 대해서 소스가 놓여져 있는 최적에 대해서 요건 계속 바뀌는 거고 위치마다 바뀌는 거고 소스가 있는 위치마다 바뀌는 거고 요 로브이라는 것도 위치마다 다 바뀌는 그런 변하는 값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갔던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면 5번이라고 씁시다.
어떻게 할 것이냐면 VR 연속 전화 분포라고 그렇게 말해요. 점전화 n개가 아니라 연속 전화 분포에 의한 것이라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q의 이제 로 v로 바꿨죠. 로 v dv 로 v dv라는 거 여기다 프라임이라고 썼고 요거 대신에 로 s ds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고 또는 로 l dl 프라임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의미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v 프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여기 있구나.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포텐셜이 구해지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지요. 그게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점전화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n개가 있다면 이렇게 가는 거 그때는 이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연속 분포로 있다 하면 그 점전화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각각 할 수 있기 때문에 approximately equal이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요걸 더 n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무한대개로 나누게 되면 dv가 델타 v보다 더 적은 거를 미소 최적을 dv라고 하는 겁니다. 미소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되면 요식이든지 아니면 면적전화 밀도든지 선전화 밀도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수식에서 우리가 지금 이그젠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걸 할 거예요. L에 대해서 선분에 대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크기의 로 L DL 프라임 이거에 대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 풀어보는 거는 슬라이드 보면서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저렇게 전화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 여기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Z축의 한 점에서의 전기 위치 에너지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이게 최전간 친구들이 좀 걱정이네. 이거 시험에 내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나이스. 그러면 안 되지. 넌 과대표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구나. 최전간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잘 알아갖고 있다가 전해주겠다. 그거지? 아이. 하여튼간 전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무한대서부터 전화를 요정까지 끌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즉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올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걸 얼마나 공급해줘야 되는지를 묻는 게 조 P점에서의 전위가 얼마냐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이제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식에서 뭐를 구하면 될까요? 여기에 로엘은 주어졌고 로엘이라는 건 말하자면 아까 원주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로엘은 그냥 콕 집어서 값이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되겠죠. DL은 뭐겠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P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D 프라임.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로엘 DL 프라임인데 여기 보면 ADP 프라임 이랬죠. A라는 원주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A라는 값은 이거 뭐예요? 반지름은 A라고 정해져 있고 P 프라임이 0에서부터 2파이 동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P 프라임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였고 그럼 구하는 건 요 R 값이 뭐냐인데 R 값이라는 것은 그 P점하고 원주상의 전하하고의 거리니까 P점은 일반적으로 Z상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ZAZ겠죠. 벡터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AA로란 말이에요. AA로. 그러면 그 거리는 뭐냐 그러면 그건 뭐 사실은 그림상으로 봐도 거리만 아는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A고
이게 Z니까 이거는 루트 Z제곱 플러스 A제곱이라는 거 뻔해요. 근데 이제 벡터적으로 하면 우리 이제 벡터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벡터에 그냥 벡터 잘하니까 벡터적으로 하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것을 결정하는데 4파 입실론 제로 왔고, 거리가 얼마냐? 루트 Z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고 요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거는 R 프라임 벡터의 함수라 그런 뜻이에요. 위치마다 달라지는 로엘 값이라 그런 얘기. 실제적으로는 안 변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그렇고 DL이라는 것이 AD 프라임이고,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하게 되면 여기 변수가 뭐예요? B 프라임이죠. B 프라임인데 여긴 변수가 뭐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2파이 곱해주는 거예요. 계산량 아주 쉬워요. 그래서 2파이로 곱해주면 2파이하고 이거 4파이가 있어서 2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2 입실론 제로분의 요거분의 요거다 이렇게 구한 거라고요. 저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저 우주 바깥에 무한대서부터 그 Z상에 Z까지 끌고 오는데 저만큼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런 뜻이에요. Z가 0일 때는 얼마일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기다 Z 이퀄 제로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